네, 안녕하세요. 네, 30분이라서 이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강남에서 서버리스 소모임을 맡고 있는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 서버리스 신규 서비스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제 서버리스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인 이제 람다에 대한 신규 기능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리인벤트 행사 사진인데요. 이제 행사에서 이제 서버리스 쪽을 주로 세션을 했던 이제 아리아 호텔의 사진입니다.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참여를 했던 장소인데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한 호텔에서 이제 거의 세션을 듣고 거의 강의장이 다 전체가 다 찰 정도로 이제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내려가는 사진이고요. 요거 이제 베네시아인데 어떤 한 세션을 들으려고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이번에 발표하게 될 이제 서버리스의 신규 기능에 대한 세션이었는데요. 여기도 강의장이 한 수백 명이 들어가는 강의장인데 거의 이제 꽉 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순서는 이제 서버리스로 어떻게 개발을 시작하게 되는지, 그리고 서버리스로 어떻게 이제 기능을 확장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그리고 이제 서버리스의 신규 기능들에 대해서 약간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제 Q&A를 갖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버리스 처음 이제 세션을 진행했을 때 이렇게 처음에 재밌게 이제 마술쇼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올려진 게 이제 블레이즈 서버인데 서버랑 사람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다시 서버는 붙이지 않고 이제 사람만 붙이는 이런 마술쇼를 보여줬었습니다. 이제 흔한 IT 업계의 일상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연이 아니라 관리자라고 해요. 오늘부터 새로운 앱 개발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빠르게 개발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사용자가 적을 때는 사용요금이 나오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으니까 규모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해야 하고요. 관리 및 운영도 쉬워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개발자는 당신 한 명뿐이네요. 다들 많이 겪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표정이 이제 달라지죠. 이제 저희는 가능한데 이제 서버리스로 개발하겠다고 먼저 말하게 됩니다. 이제 서버리스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서버의 관리가 불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하는 만큼 이제 유연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이제 아마존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높은 가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행 시에만 과금이 되는 모델이라서 사용자가 없거나 적으면 거의 요금을 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서버리스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막상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이제 찾으면은 막상 찾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깃허브 같은 레퍼지토리에서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 정착한 예제를 찾아서 개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서버리스 웹앱에 대해서 검색을 또 하고, API 게이트웨이에서 API 기능을 개발을 하도록 검색을 하고, 다이나모 DB에 데이터를 접근하도록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S3랑 뭐 클라우드 프론트를 써서 정적인 컨텐츠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람다 함수로 만들어진 이제 동적인 컨텐츠 혹은 비즈니스 로직을 동작하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좀 막막하죠. 저 기능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찾아 나가려면. 그래서 아마존에서 새로 나온 게 이제 아직은 이제 프리뷰 상태인데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레포지터리라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마치 이제 도커의 도커 허브와 같이 이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레포지터리에서 검색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을 찾아서 개발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지오로 검색을 해서 유럽의 꽤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인 이제 히어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도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API들을 제공해 주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지오로 검색을 하면 다양한 히어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이제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SAM이라고 이제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진 앱이랑 샘플을 검색해서 이제 바로 개발에 도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사내에서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퍼블릭하게 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히어와 같이 이제 자기네들이 잘 만들어진 API가 있으면 이걸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SAM이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모델로 구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람다 함수 에디터가 이제 클라우드9이 통합이 되면서 좀 더 새로워졌는데요. 예전에 이제 한 번에 하나의 파일밖에 수정이 안 되던 게 한 번에 이제 여러 개의 파일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이 어떤 압축을 해서 소스를 올렸으면은 이 소스를 다시 올리려고 했으면 다시 압축을 한 다음에 새로 올렸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파일을 새로 올리지 않고도 수정을 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디터를 종료하지 않고도 에디터 안에서 바로 테스트를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의 입력값을 최대 10개까지 미리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지윅 디자이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리스의 이제 새로운 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서버리스 레포지토리 같은 걸 이용해서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바로 이제 코딩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단순한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사용자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예전 같았으면 이제 람다 함수에 동시 실행 제한이 있어서 1000개까지밖에 동시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동적으로 3배까지, 즉 3000까지는 자동으로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콜드 스타트에 대해서 이제 최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최적화될 때는 최대 80%까지 빨라진다고 합니다. 내장된 로깅에 대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UI가 좀 바뀌었는데요. 모니터링 UI에서 여러분이 이제 모니터링 그래프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한 다음에 이동하기를 누르면 그 시점에 맞는 저희 이제 로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최대 메모리 사이즈가 이제 1.5기가였는데 지금 3기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서버리스를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서버리스를 개발하다 보면 한 번 개발하고 이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변경 사항이 이제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필요한 건 이제 로컬 환경에서 같이 개발, 테스트, 디버깅이 가능한 IDE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팀을 위해서 지속적인 통합, 지속적인 배포가 가능한 파이프라인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배포할 때마다 뭔가 이제 불안에 떨면서 배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배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제 AWS 클라우드 9이라고 하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IDE를 제공해 줬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기 쉬운 IDE이고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 다음 발표에 나올 이제 클라우드 9 발표 세션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지속적인 통합과 지속적인 배포 프로세스를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클라우드 9 ID에서 GitHub나 아니면 뭐 코드 커밋 같은데 푸시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코드 파이프라인이 작동하게 돼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환경에 배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이제 피드백을 AWS에서는 가장 많이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람다 함수를 안전하게 배포하고 싶고 자동으로 롤백이 가능한지, 그리고 다양한 함수와 이제 API를 조율해서 배포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다음에 서로 다른 두 버전의 API 간에 트래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자, 아마존에서는 이제 가중치 기반의 별칭을 둬가지고 동일한 기능에 다른 별칭을 준 다음에 서로 다르게 이제 트래픽 비율을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에서는 이제 점진적인 배포를 위해서 서로 이제 대부와 뭐 프로덕션, 스테이징을 서로 구분을 둬서 두 단계 간의 트래픽을 이제 서로 나눠서 가져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또한 이제 코드 디플로이에서 이제 람다 함수에 대한 배포에 대한 지원은 안 했었는데 이제는 람다 함수에 대한 안전한 배포와 이제 롤백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드 디플로이 화면에서는 여기 이제 두 개의 이제 버전이 있고 이 버전이 스텝이 바뀌면서 이제 다른 버전으로 변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90대 이제 10%로 비율이 조절이 되는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90%가 예전 버전이고 오른쪽에 10%가 이제 새로 만든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제 만약 변경하기를 바꾸시면은 천천히 이제 트래픽이 약간씩 변경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비율과 에러를 보면서 바뀌는 시점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두 번째 새로 만들어진 기능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트래픽을 이제 100% 줌으로써 이제 버전 변경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의 API에서 이제 다른 API로 비율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트래픽의 5%만 다른 API라고 주고 싶다. 이럴 때 API 게이트웨이에서 여기 이제 카나리라고 하는 이제 옵션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요. 여러분이 비율을 선택하면 특정 퍼센트만 이쪽 카나리로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버전이 이제 10% 정도 이제 비율이 나가게 되고 이제 기존의 버전에선 90% 정도의 트래픽만 이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능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한 번에 다 바꿨어야 되는데 지금은 천천히 비율을 주면서 변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든 앱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VPC에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뭐 RDS와 같은 서비스와 연동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특정한 서비스와 연동을 해야 될 때 이게 가능한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어떤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나 혹은 기존의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는 이거와 이제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요. 람다 함수에 약간 제한적인 게 몇 개 있었습니다. 동시 실행이 이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레가시 시스템이 받쳐지지 못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VPC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람다 함수에 대해서 이제 로깅은 이제 직접 개발을 해서 할 수 있지만 따로 감시라는 기능은 없었습니다. 네, 이제 고객들의 요청이 또 있습니다. 람다 함수에 이제 개발 모드가 필요할 경우, 그 다음에 람다 함수의 캐퍼시티가 만약 3000으로 잡혀 있으면은 이건 하나의 계정에 대해서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펑션이 3000을 다 쓰고 있으면 다른 펑션이 아예 동작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펑션이 있을 때 하나의 펑션이 너무 많이 동작해서 다른 함수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잠깐 기능을 중지하고 싶은데 잠깐 기능을 중지하려면 API 게이트에서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람다 함수를 삭제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람다 함수를 잘못 실행시켜서 비용이 많이 나온 경우도 드물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존이 내린 결론은 이제 람다 함수에서 콘커런스에 대한 이제 동시성 제어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핵심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없던 이제 동시성에 대한 매트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함수가 동시에 몇 개가 실행이 되는지 이제 매트릭으로 확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별로 동시성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람다 함수가 너무 많이 실행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숫자를 지정해서 동시 실행에 대한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VPC에서 이제 프라이빗 링크라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이제 람다 함수에서 API 혹은 VPC의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접근하려면 이제 뭐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접근하거나 아니면 인터넷망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저널 엔드포인트가 생겨나서 이제 지역 간에는 좀 더 빠르게 API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쪽 이제 VPC 링크에 대한 설명인데요. API 게이트에서는 이제 기존에 없던 이제 VPC 링크라는 메뉴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추가가 됐고요. 이거 이제 현재는 이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에 대해서만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뒤쪽에는 여러분의 기존 서비스들이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API 게이트웨이 쪽에서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회사과 같이 인터넷과 인터넷이 통할 때, 그다음에 인터넷과 리저널 서비스가 통할 때 인터넷망으로만 이제 통신을 했어야 되는데요. 현재는 이제 프라이빗 VPC 기능 혹은 이제 리저널 엔드포인트 기능으로 서로 내부적으로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 로그랑 감사 기능이 새로 추가되는데요. API DA에서 이제 계속 구조적으로 로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람다 함수에서 드디어 이제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에 람다 함수가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감시를 하면 어떤 람다 함수가 호출이 되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앱을 만들 때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요거 전부를 이제 다 보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버리스가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에 올리는 람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가브 클라우드에도 올라오고 이제 베이징 리전에서도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 함수가 이제 출시가 되게 됐습니다. 람다 엣지라고 하는 저희 이제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작동하는 람다 함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기존에는 이제 콘텐츠 기반으로 이제 오리진을 선택할 때 오리진이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됐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앞에서 요청한 거에 따라서 다양한 오리진, 뭐 S3나 아니면 EC2 뒤에 백엔드를 다른 곳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다양한 국제 인증도 더 추가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또한 이제 그린글라스 혹은 스노볼 엣지에서 또 람다를 이제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에서도 .NET 2.0에 코어 .NET에서 이제 람다를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람다 함수는 이제 다양한 이제 CI/CD 툴, 그 다음에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그리고 서드 파티 툴들이 지원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엔터프라이즈 앱을 개발하는데 전혀 이제 지장이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 언어도 이번에 새로 추가가 돼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왼쪽에 있는 캐릭터는 이제 SAM이라고 이제 람다의 이제 캐릭터고요. 오른쪽은 고랭의 캐릭터입니다. 람다 함수가 이제 이렇게 많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업데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람다 함수는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다 같이 이제 연산 기반 어떤 저희 AWS 관리하는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컨테이너가 동작하고 그 위에 이제 런타임이 동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함수가 동작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전에 이제 람다 함수의 콜드 스타트 최적화가 이제 80%까지 된다고 했었는데 콜드 스타트의 절반 정도는 AWS에서 최적화를 해주고 그 이외에는 뒷부분은 개발자가 이제 최적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 부분에서 80% 정도 최적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걸 통해서 람다 함수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내부를 잘 들여다보시면 어느 시점에 이제 콜드 스타트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런타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실제로 람다 함수가 작동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소스 코드의 양을 줄여서 좀 더 빠른 실행을 할 수 있게 최적화를 하던가 아니면 코드를 최적화해서 좀 더 동작에 대한 시간, 연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개로 저희 쪽에서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함수에서 이제 효율적인 코드를 만들기 권장하는 것은 이제 덩치가 너무 큰 코드를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패키지를 포함할 때 너무 큰 패키지를 한 번에 추가를 하면은 다운로드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딱 필요한 패키지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에 맞게 이제 최적화를 하면 되는데 많이 쓰시는 이제 노드 같은 경우에는 뭐 브라우저 파이나 아니면 미니파이드 같은 걸로 소스 코드를 압축하면 좀 더 빠르게 동작이 됩니다. 이제 자바 개발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자바에서는 이제 POM 파일로 종속성을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딱 필요한 SDK만 포함을 시켜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 자바 SDK 같은 덩치 큰 SDK를 추가하시면 시작이 느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수정으로 큰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나중에 설명할 이제 S3 셀렉트 같은 기능, 신규 기능을 만약 쓰신다고 하면은 왼쪽과 지금 오른쪽은 같은 동작을 하는 코드입니다. S3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어떤 로직을 돌리는 함수인데요. 기존에는 S3를 그냥 파일 형태로 불러서 로직상에서
포문으로 처리를 했는데 우측에서는 S3 select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한 번에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때 시간 차이를 보시면 기존 방법은 200ms 정도가 걸리고 우측은 95ms 정도가 걸립니다. 실행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건 람다에서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가격적인 측면으로도 한 3배, 3분의 1 정도로 가격이 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람다 함수는 이제 메모리마다 이제 성능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메모리가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메모리가 낮아서 싸다고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돌리면 메모리가 낮을 때는 실행 시간이 그만큼 더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코드를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서 가장 최적화된 시간과 이제 메모리 값을 찾아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 이제 1000번을 반복하는 이제 소수점을 이제 구하는 함수를 돌린 건데요. 이쪽 128메가 이제 메모리랑 돌렸을 때 1024 메모리랑 돌렸을 때 시간 차이는 거의 한 8배 정도 나지만 가격 차이는 별로 발생이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람다의 메모리가 1.5기가에서 3기가로 늘어났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를 이제 뉴 렐릭에서 발표를 했던 이제 보고 자료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람다 함수의 메모리를 50% 증가를 시키면 95%의 이제 람다 함수가 3초에서 이제 2.1초로 성능에 이제 큰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모리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성능 향상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만약에 메모리가 부족해서 1.5기가로 쓰고 계셨다면 좀 더 높은 메모리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람다 함수가 최대 3기가까지 늘어났는데 1.8기가 이상부터는 멀티 스레드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코어로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특정 작업이 멀티 스레드 기능을 사용하거나 혹은 이제 I/O 바운드를 많이 쓰는 작업이라고 하시면 1.8기가 이상을 놓고 쓰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코드가 동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제 고언어가 지원된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 그 이전에도 물론 고언어를 쓰신 분들이 있었지만 고언어가 실제 이제 네이티브에서 동작하는 건 이제 거의 일주일 전부터였습니다. 벌써 테스트를 하신 분이 이제 해외에서 계시더라고요. 피보나치 수열로 이제 테스트했을 때는 일반적인 뭐 if문으로 노드랑 작성했을 때 고로 작성했을 때 이제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성능상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드로 이제 리커시브한 재기함수로 짜게 됐을 경우는 큰 속도 이제 저하가 있었는데 그 함수에서는 큰 속도 저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S3나 다이나모DB와 같이 이제 데이터를 접근하는 동작에 대한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서는 고언어로 작성했을 경우 약 40% 정도 이제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신규 서비스로 이제 람다 함수의 서버리스 기능이 정말 이제 강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레포지토리를 현재는 프리뷰를 신청하신 분들만 이제 쓸 수 있는데요. 제가 신청했을 때 한 2주 정도 뒤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한 2주 안에는 아마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써 개인 개발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API를 만들어서 올리신 분들이 이제 국내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제 클라우드 9 세션을 한번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